이제 금리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금리가 다시 이제 가팔라지면서 저금리로 수혜를 입었던 업종들에 대해서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그것도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금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금리 상승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거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금리 흐름을 제가 선거 이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이후에 금리가 확 튀어오르는 모습을 제가 까만 박스권으로 이 표에서 표시를 했는데요. 아래쪽에 단기물,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10년물, 그 다음에 오렌지색 선이 30년물 미 국채 금리인데요. 상당히 빠르게 그 당시에는 단기, 중기, 장기 할 거 없이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또 까만 박스권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것은 팬데믹 때를 표시를 한 건데요. 그 당시에도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다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2017년에는 경기 회복의 흐름 때문에 저렇게 나타났었던 것이고요. 또 재정을 부양할 것이다. 이것이 정권 초에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이었고 오른쪽의 박스권은 팬데믹 당시에 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채권 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맨 오른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상승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단기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재정 정책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단기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상승 목표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월의 팬데믹 같이 저렇게 단기 금리가 움직일 때 위기 상황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의 모습은 정책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미 FRB가 공개한 평균 물가 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상승의 부담이 해소되면서 2016년에는 금리가 움직이면서 자산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라 하더라도 패드가 만들어 놓은 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 일정 수준까지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나 경제 지표상으로 예를 들어서 CPI 지수나 PCPI 지수가 만약 상승을 많이 하더라도 이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염려해서 우려되는 투자 심리, 그것의 불안감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팬데믹의 손실분이 아직도 회복 중인 그런 경제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 인플레이션의 가속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지금 우려할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주식시장도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2016년하고는 차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부하고 FRB 쪽에서 4분기 이후에 정책 방향을 이미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만들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고 지금 이 모습이 패드가 원하는 그쪽으로 시장이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산 시장 쪽에서 나타나는 그 인플레이션, 이게 우려감이 아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티를 즐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